부천세종병원 응급학과 윤창준입니다. 사실은 이제 응급학과 의사로서 좀 먼 미래 우리가 노후나 좀 더 이제 시니어일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대안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제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돼서 시기적으로도 좀 매우 좀 유감스러운데요. 제가 주제를 사실 말씀드린 거는 영주권을 제가 취득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애들 교육 문제랑 집사람 직장 문제가 좀 걸려 있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코비드 때문에 틀어지고 나서 사실 이제 이렇게 NIW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메일링하고 연수 갈 병원들을 찾고 하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부천세종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응급의학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분야 중에서 중증 환자 치료, 그러니까 크리티컬 케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대안의 어떤 배리어를 아니면 경쟁을 뚫고서 사실은 인정을 받으려면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수련 과정이 무엇보다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EMCCM이라고 그래서 그런 크리티컬 케어를 사실 전문적으로 수련받을 수 있는 펠로우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사실 그런 대학이 있긴 하지만 아직 대세는 아니고, 크리티컬 케어나 인텐시비스트로 사실은 내과, 특히 호흡기 내과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이라든지 뭔가 참여가 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사실은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사실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서바이벌 하고 좋은 그런 영향을 좀 나타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잠시 나가서 좀 뭔가 좀 배우고 새로운 환경을 좀 익히고 이제 그럴 계획으로 사실 이런 걸 취득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조금 나눴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시적으로 이런 저희가 돌아가는 사회라든지 의료 시스템을 안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조금 바라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환경에 있는지는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이런 환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분산 투자 내지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나 경제 문제나 이런 전망이 어떤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가 좋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보다는 나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급격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구 노령화를 겪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측면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실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뭔가 좀 더 우선권을 뭔가 이제 그런 베네핏을 주려면 교육에밖에 이제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몰리다 보니 교육비는 많이 들고 이로 인한 갈등은 심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OECD 내에서도 갈등 지수가 높고 사실은 살기 힘든 나라가 이제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그런 전망들이 뒤집히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객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제가 좀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 선생님이라고요.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챗 GTP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떨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챌린지와 오퍼튜니티가 있는데, 이런 변수들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감정적인 그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주고 이 변수들이 어떤 조합으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도전과 기회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보험을 해야 되는 과잖아요. 비보험을 하는 과는 아니니까 이런 제도권 의학 의료를 하는 사람들로서 이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 거냐. 역시 지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헬스케어 코스트라든지 그런 더모그래픽스, 뭐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이런 가버넌스, 이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미래의 보험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제 배려를 하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스트로서는 이 시장에서 일하는 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디맨드는 올라갈 거지만 헬스케어 팔러시나 이런 리포메이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서제스션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하는 과로서 건보 재정은 사실 한정적인데 그걸 어떻게 나누냐 하는 싸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들이 그 정책에 가까이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듯이 나라의 지금 재정의 어떤 그런 안정성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 들어서 사실은 코비드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졌고요. 앞으로는 늘어난 재정 적자 비율을 사실 어떻게 마련하고 컴펜세이션 할지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이 고민할 문제이지만 그 책임을 고스란히 이제 온 국민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이 이제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건보 재정금은 코비드 때문에 이미 많은 이그조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21년도 아마 기사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대로 갔다가 25년도에 다 고갈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영국의 NHS는 지금 거의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의 보험회사에 매각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뭐 의료 직종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사회의 어떤 불확실성과 이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이미그레이션을 실제로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첨단 과학의 지속적인 인재 유입을 사실은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이민자들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런 메디컬 프로페셔널 내지는 메디컬 사이언티스트로 미국을 이제 배리어를 넘으려고 하실 때 우선 신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린카드 내지는 뭐 그거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취득하셔야지만 안정적으로 사실은 일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미그레이션, 노미그레이션 비자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노미그레이션 비자, 그러니까 제2비자나 연구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연구를 하시다가 운 좋게 레지던트에 매칭이 되었다 하시더라도 2년을 나와서 이제 과정을 마치고 필히 나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내에서 잡을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제한 웨이버를 하는 문제가 또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분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가시는 게 남아 계시던 왔다 갔다 하시던 간에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는 저희가 이런 취업 이민 중에서 EB 캐테고리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NIW라는 캐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잡 오퍼라든지 그런 서티피케이션이 없이도 이민 이런 그린카드를 내어주는 제도가 있어서 한번 이제 서제스천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그레이션, 노미그레이션 비자의 그런 포션을 이제 나타낸 건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이제 혈연 관계에 관련된 그런 비자가 이미그레이션 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캐테고리가 이제 저희가 잡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민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 EB2 캐테고리이고요. 현실적으로 미국에 굉장한 이제 능력이 있고 사실은 뭐 이런 뭐 내가 뭐 그래서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잡 오퍼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의사생활하면서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웨이버해주는 제도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는 EB2를 노려야 되고, 이 중에서 NIW라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EB2 캐테고리는 이제 아까도 잠깐 한글로 나와 있었지만, 이런 이제 고학력자들에게 어떤 이제 탁월한 그 분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이제 이민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런 exceptional ability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그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이런 이제 첨단 과학이라든지 아트, 그다음에 이런 비즈니스 백그라운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잡 오퍼가 있을 때 이제 EB2 캐테고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NIW라는 그런 세부 항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청원자 본인이 이런 피티션을 접수를 하지만 잡 오퍼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역시나 이제 그 탁월한 능력이 있고 그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발전적인 일을 왔고 그 분야의 일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때 이제 이런 NIW의 를 신청할 수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명하실 수 있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으냐? 그 사실은 이제 NIW는 그러니까 의사로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요. 메디컬 사이언티스트나 연구자로서 내가 하고 있는 연구라든지 활동들이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걸 요구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카데믹 하스피탈이나 티칭 하스피탈이 아닌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되게 챌린지하고 어려운 일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냐?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이민국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I-140이라는 게 이제 저처럼 NIW 했던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피티션인데, 그 어프로벌 레이트를 보면 에버리지 83에서 96% 정도 되거든요. 이게 시기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쿼터를 조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민 정책이 계속 바뀔 수 있고, 코비드나 이런 것처럼 이제 이민이 안 되는 때가 있을 수 있거나 뭐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프로벌 레이트가 좀 변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자격이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이제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 밖에 이런 이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저희 같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그린카드를 저희가 노릴 때 이제 이 패스웨이를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I-140이라는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EB2 캐테고리를 통해서 이민을 이제 진행하시는 게 현실적이고요. 만약 미국 안에 제2비자나 연구비자로 있을 때 나의 신분을 좀 바꾸고 싶다고 얘기할 그때는 이제 이 과정을 이제 겪으셔야 합니다. 어찌 되었거나 간에 이 과정이 되게 내야 되는 서류도 많고 요구하는 것들도 되게 많고 시간도 되게 길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문화에 그런 어떤 되게 익숙하거나 그런 법적인 그런 과정들을 잘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뭐 SCI급 논문이 되게 많은 이제 탁월한 연구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저 같은 범인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로펌을 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확률적으로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세세한 팁들을 알려주시는데,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게 변호사 사무실마다 조금씩 이제 좀 다르거든요. 이제 거지 같은 변호사 사무실도 있고 괜찮은 데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나의 어떤 이제 CV, 이제 이런 이력서를 주고 판정을 받을 때 이런 SCI급 논문이 많고 연구 그런 커리어가 화려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쉽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자고 얘기를 해요. 적은 금액에. 하지만 이제 그런 게 많지 않으면 그쪽에서 일을 좀 더 해줘야 되고 하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이제 석세스 레이트를 그쪽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변호사 사무실 한 3곳 정도를 이제 컨택을 했었는데, 두 곳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그랬고요. 한 곳에서는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해서 이제 일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오디너리한 이제 이런 이제 연구 경력이라든지 이런 업종 말고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사회적으로 기여해 오시거나 활동하시거나 뭐 사회에 좋은 임팩트를 끼쳤던 그런 증거들을 잘 서술하셔서 내시는 것도 그쪽에서는 이제 그 일반인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제 그렇게 서류를 내시게 되면 이게 MVC라는 게 이제 미국의 비자 센터, 내셔널 비자 센터거든요. 여기로 케이스가 가고 여기서 이제 그 자격을 이제 처음에 자격을 이제 보고요. 여기서 이 사람이 도움이 된다라고 판정을 해주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P3 레터라는 걸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신이 서류 심사가 이제 괜찮다,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신호이고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받은 이제 P3 레터입니다. 그래서 이 레터를 받게 되면 이제 저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 사람들이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크리미널 레코드라든지 저의 가족 관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빌 레코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DS206이라는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이걸 내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뭐 이제 총을 그냥 가지고 사는 그런 나라잖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뭐 크리미널 레코드에 뭐 이런 뭐 폭력 전과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지는 않을 거고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 대사관에서 이제 서류를 대사관으로 넘기거든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넘기게 되면 이제 인터뷰 날짜를 이렇게 이제 매칭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3월 달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서 NIW 신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도 대사관에서도 이제 좀 더 꼼꼼하게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이민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와서 실제로 뭐 연구를 하고 뭐 아니면 뭐 사업을 하거나 잡을 구할 수 있거나 이런 의지가 있는지를 이제 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영사한테 이제 걸리는지에 따라서 이제 복걸북인데 거기에서 이제 블루레터라고 이제 리젝션을 받아서 다시 서류를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은 이제 급행 코스가 이제 생겨서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빨라졌지만 그래도 이제 오랜 기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이제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좀 대학에 아시는 교수님들 통해서 사실은 약간 리서치에 좀 참가를 하게 됐고 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새로운 뭐라고 그럴까 응급의학과 의사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내지는 내가 어떤 거를 이제 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도전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도 만약에 이제 이런 루트를 좀 고민해 보신다고 하시면 실제로 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좀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백악관에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본 대통령 직속의 패스트트랙 이런 카운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런 미국 국기계회는 어떤 분야의 인재들이 필요하고 하는지를 이제 정하고 그 분야를 이렇게 공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AI나 막 이런 것들 최근에 핫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미국에 가고 싶다, 이제 NIW를 하고 싶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런 업적을 남기시거나 활동을 좀 해 놓으시는 게 그쪽에서 보기에는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인터뷰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이 이제 미국에 이제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AI와 관련된 법인을 좀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내 잡을 개런티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이제 쉽게 인터뷰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팁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영주를 하시게 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많은 이제 NIW 진행하고 실제로 이민에 대한 그런 배리어를 넘고 나서도 실제로 한국에 나와 계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민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의사로서의 삶이 미국에서 사실은 바닥부터 시작하는 삶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이제 그러신 거겠죠. 만약에 이제 어, 어, 이제 미국에서 어떤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하고 싶다면 여전히 배리어가 높지만 그래도 미국의 그런 이제 이런 의사들의 그런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헬스케어에 관련된 그런 주변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의사단체, 미국 의사협회에서 전망하기에도 이제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의과대학 정원이 1990년도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 초반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도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 이런 노인 인구 증가로 헬스케어에 관련된 그런 의사들의 숫자가 더 많이 이제 요구가 되고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나서 실제로는 그 부족 숫자가 2030년도 되면 몇만에서 몇십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런 의사를 만드는 시스템이 너무 좀 높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뭐 미국에 가서 이게 논 클리니컬 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헬스케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나 뭐 익스큐티브 레벨의 잡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헬스케어 잡 이런 그 다른 보험회사라든지 뭐 인슈런스 컴퍼니 아니면 이제 이런 파마슈티컬 컴퍼니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리서처로 사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이제 NIW 준비했던 영상학과 이제 인터벤션 하는 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은 대학에서 이제 커리어 포기하고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대학에 이제 그 리서처로 이제 가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분명히 기회는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의료 관련된 그런 연구라든지 뭐 이런 산업에 이제 잡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존 F 케네디가 이제 쓴 In a Nation of Immigration이란 책인데요. 그 책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미국에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이제 살아온 이제 그런 그룹 말고는 한 사람은 이제 이민자이거나 이민자들의 후손이거나 이제 그렇다는 거죠. 미국 자체가 이제 어떤 이민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지금도 그런 인재들을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거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이제 학문적인 그런 경험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서 이제 많은 저희 이제 그 자라나는 후배들한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